그들의 은퇴식을 보며 이 말은 해주고 싶네요. 폭삭 속았수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3일 개봉 헐리우드 호러 영화 컨저링 마지막 의식입니다. 제목만 봐도 짐작이 되지만 시리즈의 최종장이에요. 2013년에 컨저링 1편이 나왔었죠. 12년 동안 깔끔하게 10편 채우고 끝났네요. 컨저링 시리즈가 4편, 에나벨 시리즈가 3편, 더넌 시리즈가 2편, 그리고 요로나의 저주라는 작품까지 해서 총 10편입니다. 이 중에서 제임스 완 감독이 만든 게 2편이에요. 컨저링 1편과 2편. 제임스 완이 확실히 클래스가 다른 감독이라서 컨저링 1편과 2편은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에나벨 인형의 주인이라는 작품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 세 작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호러 영화가 흥행하기 쉽지 않은데도 상당한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월드와이드 성적으로는 시리즈 중 최고 흥행한 작품이 더넌 1편이더라고요. 더넌 시리즈가 발락이라는 컨저링 유니버스에서 가장 유명한 악령이 메인으로 등장하고 베라 파미가의 여동생 타이사 파미가가 연기한 아이린 수녀라는 주인공 캐릭터도 굉장히 매력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넌 시리즈도 꽤 좋아합니다. 호러 장르에서 이 정도 프랜차이즈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컨저링 유니버스는 확실히 호러 장르에서는 레전드급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은 작품을 만든 감독이 마이클 차베스거든요. 이 감독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감독으로서의 내공은 제임스 완과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죠. 그런데도 이 감독이 특히 2020년대 이후의 작품은 전부 연출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시리즈의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참신함이 없다. 계속 원 패턴 점프 스퀘어만 남발하고 비슷비슷한 스토리 구성으로 진작에 시리즈의 동력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차베스가 2020년대 이후로 계속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좀 과장되게 말하면 패전 처리 느낌. 더 이상 좋은 작품이 나오기는 힘든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이클 차베스가 패전 처리하듯이 다 만들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번 컨저링 마지막 의식도 마이클 차베스가 감독이에요. 역시 이 감독의 작품은 큰 기대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종장에서는 뭔가 좀 참신하거나 강렬한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했거든요. 일단 제 감상으로는 그런 기대가 참 무색하네요. 최종장이라서 괜히 기대를 가졌다가 더 실망만 느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감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노세한 운동선수의 은퇴 시합을 본 기분. 노세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한 퍼포먼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무섭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노이즈라는 영화를 리뷰했을 때 저는 그 영화가 재미는 있었지만 호러 영화로서 그다지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댓글에서는 무서웠다는 반응이 엄청 많아서 좀 놀랐어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겁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단련이 된 건지 다른 사람들은 무섭다고 하는 영화가 하나도 안 무서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컨저링 마지막 의식도 저는 별로 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노이즈의 경우처럼 이 영화도 무섭게 느낄 관객이 꽤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객을 무섭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연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점프스퀘어나 기괴한 형상의 귀신 모습들. 그런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용은 쓰는데 큰 효과는 없는 노쇠한 운동선수가 어떻게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쇠한 티는 팍팍 나더라. 무엇보다 이 호러 프랜차이즈의 10번째 작품이기 때문에 무서운 장면들이 너무 원패턴이고 다 읽혀. 예상이 빗나가는 장면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아, 여기서 무서운 장면 나오겠지 하는데 안 나와. 그런데 그거는 예상이 빗나가도 좋은 게 아니잖아. 예상이 빗나가는 변화구로 던져야 하는데 던지는 척 하면서 안 던지고 예상이 빗나갔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올해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탑3에 들어가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그 영화는 진짜 변화구에 감탄을 했거든요.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시간차 공격, 2단 공격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파커핀 감독의 스마일 시리즈. 저는 파커핀 감독을 점프스퀘어의 장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감독의 점프스퀘어 연출은 미쳤어. 스마일 1편, 2편에 온갖 참신한 아이디어의 점프스퀘어 연출이 쏟아집니다. 이런 영화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니까 컨저링 마지막 의식이 변화구도 제대로 못 던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없고 그래도 최종장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하네요. 그런데 최종장에 특별함이 있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노세한 운동선수의 은퇴 시합을 본 기분하고 연결되는 감상인데 이 시합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노세한 선수이기 때문에 크게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은퇴식은 확실하게
치러주더라. 영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늘 봐왔던 헌티드 하우스 스토리 그대로입니다. 특히 그 컨저링 1편에 나왔던 딸 부잣집 가족처럼 이번에도 딸 부잣집이거든요. 1편에서는 딸이 5명이었죠. 이번에는 4명, 그리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총 8명의 가족. 이 가족이 어떤 골동품 상인에게 커다란 전신 거울을 구입하면서 그 거울에 딸린 악령이 집으로 오게 되고, 그런데 이 집터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 때문에 귀신 3명이 있거든요. 거울의 악령이 그 귀신들을 부활시켜서 가족들을 괴롭히게 되는 스토리고요. 워렌 부부는 이미 이런 테마 활동을 은퇴를 한 상황이었는데, 이 시리즈에 계속 나왔던 고든 신부라는 분이 그 집에 조사하러 갔다가 악령한테 당해서 죽거든요. 워렌 부부는 고든 신부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해서 로레인이 고별사도 하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그래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집으로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워렌 부부의 딸인 주디가 그 가족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혼자 그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워렌 부부도 그 집으로 가게 되고 악령에 대적하게 되는 건데요. 워렌 부부와 딸, 이 3명하고 토니라는 이름의 딸의 약혼자가 있어요.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악령과 싸우는 스토리입니다. 워렌 부부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게 워렌 부부의 마지막 케이스라고 하고, 연도가 1986년이에요. 1984년에 고스트 버스터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대사로도 나오고, 주인공 일행이 4명이니까 고스트 버스터즈 느낌이 살짝 나요. 워렌 부부 집에 에나벨 인형을 비롯해서 귀신 들린 물건들을 잔뜩 보관하고 있는 것도 그게 약간 그런 악령이나 저주들을 봉인하고 가두는 느낌의 보관이라서 고스트 버스터즈가 자기들 본부 건물에 유령을 가두고 있는 거랑 비슷하죠. 아무튼 이번 작품에서 딸이랑 딸의 약혼자가 악령과의 싸움을 함께 하니까 이게 좀 더 가족적인 느낌이 납니다. 역시 은퇴식에는 가족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단지 그런 은퇴식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만 딸이 비중 있게 등장하는 건 아니고 나름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영화가 시작할 때 1960년대 시점에서 워렌 부부가 젊은 시절의 모습이 잠깐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도 베라 파미가와 패트릭 윌슨 정도면 살짝 피부 보정해서 젊은 시절 모습도 그대로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다른 젊은 배우가 연기하더라고요. 컨저링 1편 시절이었다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첫 장면에서 젊은 배우가 워렌 부부를 연기하는 걸 보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워렌 부부가 젊은 시절에 처음으로 악령을 만나게 되는 내용이 이 영화의 오프닝이거든요. 그게 거울 악령이야. 이때 악령과 싸우지 못하고 도망쳤어요. 워렌 부부가 아직 초짜이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로레인이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아직 예정일이 많이 남았는데 악령과 만나고 갑자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는데 악령이 병원까지 쫓아와. 그래서 결국 아기를 사산합니다. 그런데 로레인이 죽은 아기를 안고 계속 이렇게 기도 같은 걸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아기가 살아나요. 그 아기가 바로 주디이고, 사실 이 거울 악령은 이때 주디를 데려가는데 실패한 이후로 계속 주디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 가족의 집에 귀신 3명 불러내서 난리를 부리고 그 집에 방문한 고든 신부가 죽게 되고, 고든 신부와 친분이 있는 주디가 결국 그 집에 오도록 만든 이 모든 게 전부 거울 악령의 계획이었던 거죠. 결국 이 악령이 주디에게 빙의 되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워렌 부부와 주디의 약혼자가 필사적으로 구해냅니다. 4명이 힘을 합쳐서 연출 의도가 그건 아닐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힘으로 이긴 것 같아요. 거울이 얘네를 막 푸시를 해, 깔아뭉개려는 것처럼. 그런데 주디가 어릴 때부터 계속 악령이나 귀신이 보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엄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가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눈 뜨면 다 사라진다, 뭐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외면하고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고 정면으로 악령에 맞서면서 물리친다, 이런 연출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이는 장면은 그냥 거울을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밀어. 테마, 괄호, 물리. 이 악령이 너무 시시합니다. 최종장의 악령치고는 정말 시시해요. 특히 영화 시작할 때 엄청 무시무시한 게 나올 것처럼 겁을 준단 말이에요. 당연히 워렌 부부 케이스니까 이 사건도 실화입니다. 그런데 영화 시작할 때 워렌 부부는 이 사건에서 감당 못할 공포를 겪고 결국 은퇴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막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엄청 무시무시한 음악이 깔리면서 이 영화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야, 시작할 때 이 장면이.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서 나온 악령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놈이 나오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전혀 아님. 제일 심한 건 이 시리즈에서 발락이라는 악령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그 압도적인 비주얼. 악령의 비주얼이 중요한데 이번 작품의 거울 악령은 비주얼이 제대로 안 나와요. 똘마니 귀신 3명이 오히려 비주얼 담당이고, 그런데 얘네들 비주얼도 그다지 강렬하지 않습니다. 이 거울 악령은 그냥 거울에 비친 주인공 캐릭터들의 모습이 좀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일그러져 있는 그런 형상으로만 표현이 돼요. 그 악령 자체의 모습이 안 나와. 그리고 그냥 힘으로 밀어서 물리로 퇴치. 실제로 물리로 퇴치한 건 아니지만 연출을 좀 잘못해서 물리로 퇴치한 것처럼 보여요. 아무튼 최종장의 악령이라기엔
보기에는 너무 시시했다. 그리고 주디의 역할도 뭔가 악령하고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스토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냥 주디가 엄마 뱃속에 있던 시절에 악령이 얘를 발견하고 노렸는데 죽이는데 실패해서 그때 실패한 거 재도전이라는 의미로만 주디를 계속 노린 것처럼 보이고요. 결국 주디가 이 영화에서 비중 있게 등장한 이유는 스토리로 깊이 있게 엮어놓은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워렌 부부의 은퇴식을 위해서 등장했다. 등장한 김에 악령한테 노려지는 역할도 맡아라. 뭐 이렇게 된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 주디는 은퇴식을 위한 역할이 더 중요해요. 바로 결혼식. 워렌 부부의 공식적인 은퇴식은 없으니까 주디의 결혼식이 사실상 워렌 부부의 은퇴식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결혼식 하객들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과 그 밖에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등장하거든요. 이전 시리즈에 나왔던 그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엄청 유명한 배우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를 다 봤지만 아 누구다 라고 바로 알아본 배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편에서 아역으로 나왔던 맥켄지 포이가 나와서 진짜 반갑더라고요. 이 배우는 비주얼부터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그냥 확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호두까기 인형 망한 이후로 배우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IMDb 보니까 개봉 예정인 차기작이 2편 있더라고요. 이번 컨저링 마지막 의식에서 카메오로 나온 거를 시작으로 차기작 2편도 빨리 공개되고 배우 활동을 다시 왕성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워렌 부부의 은퇴식으로 볼 수 있는 주디의 결혼식 장면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시리즈를 계속 봐왔다면 이 은퇴식 장면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번 작품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워렌 부부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를 그냥 사기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런 의심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겪은 모든 일들이 진실이라면 사기꾼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코맥 메카시의 소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문장이 있습니다.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일들이 설명되지 않는다. 정말 이 세상에는 악마의 존재를 믿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신이나 악령의 존재가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워렌 부부를 사기꾼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런데 사실 그 외에도 실제 워렌 부부의 이런저런 논란도 있는 모양이니까 실제 워렌 부부가 아니라 그냥 이 영화의 캐릭터인 워렌 부부에게 그리고 그들을 연기한 배우 베라 파미가와 패트릭 윌슨에게 그들의 은퇴식을 보며 이 말은 해주고 싶네요. 폭삭 속았수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서 영화 컨저링 마지막 의식의 리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